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 할 때는 갈 수가 없다. 미국 영화감독 로저 도널드슨의 말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세계적인 소설가인 동시에 성실한 마라토너입니다. 매일 신발끈을 묶고 거리로 나서죠. 매년 풀코스를 완주함으로써 마라토너로서의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풀코스 참가를 위한 준비 과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10km의 조깅, 한 달에 약 300km의 거리, 그 정도의 훈련량으로 피치를 끌어올려 두지 않으면 42.195km의 거리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기계와 같아서 한순간 딱 마음을 먹는다고 풀코스를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끝내 다리가 무거워져 반드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부상은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그렇다고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는 일이 즐겁냐 하면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10km를 달려두지 않는 사람은 경기 당일에 풀코스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키는 달리기가 삶의 은유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고자 할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은 그토록 정직합니다. 하루키에게 달리기가 삶의 은유라면 우리에게는 공부가 삶의 은유가 아닐까요?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고 싶어질 때 할 수가 없습니다. 365 공비타민 우리 삶의 은유는 무엇인가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오늘은요, 존 베이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 고른 건데요. 원래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지은, 이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스티븐 코비가 지은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라 언젠가 꼭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던 존 베이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존 베이커는 일반적으로는 별로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스타 운동선수는 더더욱 아니죠. 1944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되던 즈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 존 베이커의 이야기는 적잖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공헌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 최선을 다하는 것과 공헌하는 것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이 공헌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생각을, 그런 문제의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공헌할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될 수 있지?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임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도 거의 그렇고요. 또 우리는 그래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세상에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기가 쉽지요.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봄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이 행복으로 가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되어 오면서 발달된 능력이거나 혹은 그런 능력의 단초가 원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 되었을 겁니다. 혼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미가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누구나 있으시죠? 누구와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거는 그 사람이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음식 맛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오늘의 이야기는 공헌 그리고 최선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존 베이커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1969년) 봄까지만 해도 24살의 청년 존 베이커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당시 그는 육상 선수로서 놀라운 기량을 발휘해 절정에 올라 있었고 스포츠 기자들로부터 손꼽히는 세계적인 1500m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그의 가슴속에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로 뛰겠다는 꿈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는 체격이 빈약한 데다가 또래보다 키가 작아서 육상 선수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더욱이 육상 선수로서의 소질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의 삶을 바꿔놓은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만자노 고등학교 육상팀의 감독 빌 울파스는 베이커의 가장 친한 친구로 체격이 좋은 존 하랜드를 육상팀에 끌어들이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때 베이커는 감독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저를 육상팀에 넣어주시면 하랜드도 따라 들어올 겁니다. 감독이 그 말을 받아들여 베이커는 육상선수가 되었다. 그해 첫 번째로 열린 대회는 3km 이하의 크로스컨트리 대회였다. 사람들의 이목은 뉴멕시코주의 크로스컨트리 우승자 로이드 고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선수들은 일제히 출발을 했고 예상했던 순위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고프가 선두를 달렸고 하랜드가 그 뒤를 따랐다. 4분이 지나자 선수들은 하나씩 반환점이 있는 낮은 언덕 뒤로 사라졌다. 그렇게 2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선수가 모습을 보였다. 울파스 감독은 코치의 옆구리를 치면서 말했다. 고프가 들어오는군.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쌍안경을 들여다보던 울파스 감독이 소리를 쳤다. 고프가 아니야. 베이커야. 그랬다. 베이커는 다른 선수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혼자 결승선을 통과했다. 8분 3초 5. 대회 신기록이었다. 도대체 언덕 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경주가 중간 정도 펼쳐졌을 때 선두그룹의 뒤를 쫓고 있던 베이커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베이커는 앞에 뛰고 있는 선수의 등에 눈을 고정시키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앞에 선수를 따라잡는다는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했다. 한 선수를 따라잡으면 그 다음 선수를 목표로 정했다. 온몸에 알 수 없는 힘이 솟는 것이 느껴졌다. 훗날 베이커는 말하기를 그때 마치 최면에 걸린 것과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 사람씩 추월을 했고 근육의 피로도 잊은 채 결승전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요행이 아니었다. 울파스 감독은 베이커를 다른 대회에도 참가를 시켰고 결과는 항상 같았다. 평범하고 장난을 좋아했던 베이커는 경기장에만 들어서면 맹렬한 경쟁자로 돌변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베이커는 뉴멕시코주의 대회 기록을 6번이나 갱신했고 3학년 때는 주에서 최고의 1500m 선수로 인정받았다. 1962년 가을
베이커는 뉴멕시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훈련을 한층 강화했다. 그는 매일 거리와 공원, 골프장 등 40km씩을 달렸다. 훈련 결과는 실전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존 베이커는 예상을 뛰었고 많은 곳에서 우승을 했던 거다. 대학교에서 화려한 성적을 거둔 베이커는 졸업할 때쯤 대학팀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는 계속 육상선수로 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 무엇보다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꿈이 있던 그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루는 길을 선택했다. 어떤 초등학교의 체육교사가 되는 동시에 1972년 올림픽을 목표로 훈련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가 취직한 에스펀 초등학교에서 베이커는 특정 선수를 스타로 키우지 않았다. 학생에게 능력이 없다고 비난을 하지도 않았다. 그가 했던 유일한 요구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모든 선수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행복에 진정하게 관심을 보이자 학생들도 그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불만이 있으면 가장 먼저 베이커에게 털어놓았다. 베이커는 그들의 불만이 실제든 상상에 의한 것이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진지하게 상담해 주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는 자상한 감독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1969년 5월 초 훈련을 하던 베이커는 유난히 피곤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2주 후에는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고 5월 말 어느 날 아침 두 다리 사이가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그를 진찰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베이커의 증상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베이커의 한쪽 고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고 이미 다른 곳으로도 전이되었던 것이다. 이 주치의는 베이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2차 수술까지 받더라도 베이커가 6개월 정도밖에 살 수 없을 거라고 짐작했다. 베이커는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집에서 쉬는 동안 지독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다. 2차 수술을 받기 전 베이커는 혼자 차를 몰고 산속으로 드러났다. 그는 화창한 6월의 산속을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3,000m가 넘는 웅장한 산에 절벽 가까운 곳에 차를 세운 그는 자신의 병이 가족에게 가져다 줄 오랜 고통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가족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한순간에 끝내고 싶었다. 조용히 기도를 올린 뒤에 베이커는 절벽 끝을 향해 차를 몰다가 급정거를 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고 가르쳤던 에스펀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자살을 한다면 그 자살이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부끄러움이 영혼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는 한동안 흐느껴 울었다. 얼마 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 그는 이렇게 다짐했다. 내 삶의 남은 시간 동안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대수술을 받은 베이커는 여름 내내 치료를 받은 후에 9월에 다시 학교에 복귀했고 예전처럼 바쁜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장애의 아들을 위한 운동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추가했다. 몸이 약해서 경기장 밖에 서 있던 아이들이 에스펀의 공식 유니폼을 입고 감독의 시간 기록원이나 장비 감독자의 공식적인 역할을 맡았다. 베이커 감독은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리본을 달아주었다. 그것은 그가 저녁마다 집에서 손수 만든 리본이었다. 베이커에게는 학부모들의 감사 편지가 거의 매일 쏟아져 들어왔다. 이런 편지들이 있었다.
우리 아이는 원래 늦잠 꾸러기였어요. 전에는 애를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학교에 빨리 가지 못해 안달이에요. 또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썼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슈퍼맨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몰래 학교에 와서 베이커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이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 어떤 할아버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 손녀는 다른 학교에 다닐 때 체육을 잘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에스펀 초등학교의 베이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면 A를 주셨죠. 소심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정기 검진을 받던 베이커는 목과 머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검사 결과 암이 목과 머리까지 전이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치의는 베이커가 지난 넉 달 동안 심한 통증이 있었음에도 경기를 할 때처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일상에서 고통을 참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주치의는 진통제를 권했지만 베이커는 거절했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진통제를 맞으면 내가 멍해져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을,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1970년대 초 베이커는 앨버거키의 자그마한 육상 팀으로부터 감독으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소녀들로 이루어진 그 팀의 이름은 듀크시의 질주자들이었다. 곧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인 베이커는 듀크시의 질주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어느 날 베이커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훈련장에 나타났다. 베이커는 우승을 하지 못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선수에게 상자에 담긴 2개의 트로피 중 1개를 주겠다고 말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든 2개의 빛나는 황금 트로피를 보고 학생들은 놀라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후 베이커는 정말 열심히 훈련한 진정한 질주자들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존 베이커의 가족은 그가 지난날에 자신이 받아왔던 트로피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운 후에 학생들에게 하나씩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름이 되자 듀크시의 질주자들은 뉴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 계속 신기록을 세웠다. 베이커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며 파격적인 선언을 했다. 우리 팀은 전 미국 아마추어 육상 연맹전에 결승에 올라갈 거다. 하지만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그를 괴롭혔다. 잦은 화학요법 주사로 음식물을 전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구토를 느꼈던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졌지만 베이커는 여전히 훈련장 언덕에 앉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했다. 10월의 어느 날 오후 허들 연습을 지도하던 베이커에게 한 소녀가 달려와 이렇게 소리쳤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다음 달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우리 팀이 출전하게 되었어요. 베이커는 매우 기뻐하며 그 시합을 볼 수 있을 때까지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0월 28일 아침 베이커는 에스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에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검진 결과 종양이 터져 쇼크가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커는 입원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학교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는 가족에게 절망에 빠진 선생님이 아니라 당당하게 행동하는 선생님으로 끝까지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수혈과 진정제 투여로 기운을 차린 베이커는 자신이 학생들의 그 대회에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매일 저녁 팀에 전화를 걸어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1970년 11월 23일 저녁, 베이커가 또다시 쓰러졌다. 그리고 사흘 뒤 그는 병원에서 자기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몰아쉰 뒤에 눈을 감았다. 첫 진찰을 받은 지 18개월이 지난 뒤에 추수감사절이었다. 베이커는 죽음과 싸우며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12개월을 더 버틴 것이다. 그가 사망하고 나서 이틀 만에 열린 미국 아마추어 육상 연맹전의 결승에서 그의 팀은 우승을 했다. 선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베이커 감독에게 우승컵을 바쳤다. 존 베이커의 장례식을 마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에스펀 초등학교의 일부 어린이가 자기 학교를 존 베이커 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이름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나아가 학교의 새 이름을 공식화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이곳은 우리 학교이고 우리는 이 학교를 존 베이커 초등학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에스펀 행정당국은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투표를 제안했다. 그래서 1971년 초 에스펀 지역 520가구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20표였다. 반대는 단 한 표도 없었다. 그해 5월 베이커의 친구와 어린이 수백 명이 모인 행사에서 에스펀 초등학교의 명칭이 존 베이커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존 베이커 학교는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영원한 유산을 남긴 용기 있는 젊은이를 기리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존 베이커가 암에 걸린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암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세상에 공헌하는 길을 선택했고 마지막 힘을 아이들의 감성과 정신을 단련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을 기억을 남겼다.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산 그는 분명 커다란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존 베이커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